왜 군대 가겠다고 떠들고 다녔냐, 경솔하게. 간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왜?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왜 그는 이토록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가? 2025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온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그의 입국은 23년째 금지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호소, 언론 인터뷰가 있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왜 이토록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할까?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승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솔로 가수였다. 폭발적인 무대 퍼포먼스, 근육질 몸매, 바른 청년 이미지까지 갖춘 그는 청소년부터 중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가 택한 미국 시민권이라는 선택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문제는 단지 병역 회피가 아니었다. 그가 해왔던 수많은 발언들, 군대는 당연히 가야죠. 입대할 생각이 있다는 공언들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그의 행동은 배신으로 인식됐다. 그의 입국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병역을 피한 개인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병역에 대해 갖는 감정적 공감대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말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받고 싶다. 한국에 가서 다시 활동하고 싶다. 그는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한때는 대법원에서 비자는 위법이라는 판결도 받았지만 실제로 한국 땅을 밟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한국에 돌아오려는 걸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왜 그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선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대중이 사랑한 스타, 그리고 거짓말의 씨앗. 1997년 대한민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한 청년. 그는 미국에서 온 유학생 출신의 신인이었지만 데뷔와 동시에 강렬한 퍼포먼스와 인상적인 외모, 무엇보다도 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유승준. 당시 한국 가요계는 1세대 아이돌과 댄스 가수들이 막 활약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H.O.T, 잭스키스, 신화 등 그룹 중심의 문화 속에서 솔로 남자 가수로서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인물은 많지 않았다. 유승준은 첫 앨범 웨스트사이드의 타이틀곡 가위를 통해 화려한 데뷔 무대를 선보였고 이후 나나나, 열정, 비전 등 연달아 히트곡을 터뜨렸다. 그의 무대는 에너지가 넘쳤고 철저히 자기 관리된 피지컬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유승준의 바른 이미지, 성실한 청년이라는 퍼스나는 방송을 통해 강하게 각인됐다. 바른 생활 사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실제로도 교회 활동과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인터뷰가 이어졌다. 당시 방송가는 그를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주목했고 유승준은 예능, CF, 드라마까지 진출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아갔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의 정점에서는 그의 병역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피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2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병역 문제. 특히 국민적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라면 더욱 그 이슈는 민감하다. 유승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의 시작은 1999년 어느 날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였다. 군대 가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유승준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네, 가야죠. 기자는 이어 묻는다. 해병대는요? 유승준은 또 웃으며 답했다. 좋죠, 해병대. 이 대화가 보도되면서 유승준, 해병대 자원 입대라는 헤드라인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화가 보도되면서 유승준, 해병대 자원 입대라는 헤드라인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원래는 기자의 기습적인 질문이었고 유승준 본인도 단순히 예의상 답한 정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때 이미 대중은 그를 군대를 가겠다는 바른 청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군입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의 매니지먼트도 이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고 대중 역시 그 말을 믿었다. 군대 가겠다는 그의 언급은 점점 더 강한 의지로 포장되며 대중 역시 그 말을 믿었다. 군대 가겠다는 그의 언급은 점점 더 강한 의지로 포장되며 반복되었고
유승준의 바른 이미지와 병역 이행 의지는 동일시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훗날 그의 가장 큰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타국의 선택, 그리고 입국 금지.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은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신체 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는 4급 보충역, 허리디스크 병력을 이유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물론 대중은 다소 놀랐다. 무대에서 날아다니던 그가 허리디스크?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허리 수술 이력만으로도 공익근무는 가능했다. 병역비리나 조작은 없었고 사람들도 공익이라도 가도 괜찮다며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유승준은 곧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스케줄을 이유로 2001년 말까지 3차례 연기한 끝에 병무청은 한 장의 각서를 받게 된다. 해외 공연을 마친 뒤 귀국해 병역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각서를 근거로 병무청은 출국을 허가했고 유승준은 2001년 12월 일본 콘서트를 마친 뒤 미국으로 향한다. 그리고 2002년 1월 18일 그는 미국 LA 연방법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은 곧 폭풍을 몰고 왔다. 병무청은 즉각 그의 입국을 금지시킨다. 연예인 최초의 입국 금지 조치였다. 한국 사회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우리를 기만했다. 거짓말을 했다. 병역을 회피한 도망자다. 당시 유승준은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의 말바꾸기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을 앞둔 시점, 병역과 애국심, 그리고 정의감에 대한 감정이 한창 고조되어 있던 시기였다. 유승준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국적 변경이 아니었다. 병역 의무를 가진 한국 남성들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공익도 안 하려고 시민권을 택했다. 군대에 간다던 사람의 손바닥 뒤집기. 입대하겠다는 말은 팬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다. 비난은 거세졌다. 방송가는 그를 퇴출시켰고 팬들은 팬클럽을 탈퇴했고 대중은 철저히 등을 돌렸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 입국 금지 이후 계속된 갈망. 2002년 2월 1일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공식 발표했다. 공익근무조차 피하기 위해 적을 버리고 시민권을 선택한 그의 행동은 탈세보다 마약보다 더 큰 배신으로 여겨졌다. 그날 이후 그는 한국 땅을 다시는 밟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홍콩,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그는 2004년부터 중국에서 팡청청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드라마, 예능, 영화까지 진출하며 한때는 중국 내에서 꽤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했고 아시아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의 얼굴은 중국 드라마와 광고, 무대 위에서 다시 보였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는 제2의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가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그는 입국 금지 이후 10년 가까이 공식적으로 조용했지만 2015년 갑자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사증 발급을 거부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이유였다. 1심에서는 패소,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며 파기환송을 했다.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재차 진행된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고 2020년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매번 말했다. 후회한다. 잘못을 인정한다. 기회를 달라. 그러나 국민 정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수많은 인터뷰, SNS를 통한 호소,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되묻는다. 지금에서야? 그때 왜 그랬는데? 대중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아니다. 배신이다. 유승준은 단지 법적인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공정에 대한 감정의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도 그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일 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그런 말보다 대중이 바랐던 건 그의 책임 있는 선택,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한 번쯤 내려놓는 용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만 그 문은 아직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 그리고 신뢰의 붕괴. 유승준 사태가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은 연예인 논란이었다면 20년 넘게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국민적 분노로 번졌던 건 그의 반복적인 말 바꾸기와 태도의 문제, 그리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병역 의무를 사회 정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두가 가는 군대, 예외는 없다는 인식 속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유승준은 여러 방송에서 병역은 당연히 가야 하는 의무라고 살해 강조했고, 팬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입대 직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자 국민들은 배신감과 기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병역 기피가 아니었다. 나는 간다고 했던 사람이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철저히 계산된 결과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큰 분노를 샀다. 유승준은 그 후에도 수차례 오해다,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그가 보여준 이중적 태도를 기억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사과도 진정성보다는 이미지 회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입국 금지 이후 중국에서 연애 활동을 이어가다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한국에서는 입국이 불어된 인물이 해외에서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국민 정서를 더욱 악화시켰다. 2023년 유튜브를 통해 그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너무 늦었다. 그때 말만 안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말 바꾸기로 무너졌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유승준의 사례는 한 연예인의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병역 문제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입국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유는 승구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